네, 2부의 첫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체크해 봤듯이 그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미국 증시의 훈풍을 오늘은 좀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너무 거센 상황이라서 그런 걸까요? 일단 SK 하이닉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피도 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연휴에 대한 경계감이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가 쉬잖아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잠깐 또 이제 나왔다가 또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네, 무슨 이슈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 막연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1월은 다 그렇게 조금 마무리하고 네. 본격적으로 열리는 2월부터 하는 게 어떨까 2월부터, 그런 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비트박스. 네, 글로벌인가? 예. 뭐 비트박스 글로벌이 있었는데 내일 3개의 종목이 오, 신규로 상장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다가 2월 초에는 LG CNS라는 엄청난 또 대여가 있네요. 대여가 하나 네. 나오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한 번씩 우리가 큰 종목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수급을 확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네, 블랙홀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적어도 LG CNS까지는 좀 끝나야 또 그러면 약간 수급적으로 풀릴 수. 왜냐면 네. 만약에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오늘과 다르게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들이 좀 사주면 다행인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사더라도 뭐 샀다 팔았다 퐁당퐁당 지금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적인 블랙홀 요인이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마저도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좀 재미없는, 네. 연초에 출발은 괜찮았으나 지금 약간 월말로 갈수록 약간 좀 네. 분위기가 좀 별로인데요. 그러한 수급적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되어야 다시 또 전열을 재정비하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쉬고 나면 바로 다음 날 그 FMC가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산까지도 좀 넘겨놓고 2월 달을 좀 다시 대응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올해 가장 큰 이벤트였죠. 트럼프의 취임식 잘 넘겼는데 네, 네. 이게 또 우리는 그 그렇죠. 연휴가 있다 보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지기에도 어렵고 그리고 대응을 하기에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신규 상장주라는 것도 좀 기다려지다 보니 그 수급의 공백도 약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섹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그 트럼프의 입김이 닿는 쪽 수혜 섹터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밝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가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간밤에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 AI나 기술주들 올라갔었는데 그 중에서도 팀장님께서 좋게 보시는 수혜주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사실 칩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네. GPU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실질적인 수혜가 우리나라에 뭐 HBM으로 네. 엮으면 SK 하이닉스가 있죠. 네, 그거 말고는 또 이제 뭐 중소형 우리 소부장들이 HBM 장비주들이라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보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사실 굵직굵직한 종목들은 다들 그들한테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칩보다는 저는 이제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LA 산불이 있었고 한파도 있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면 이 에너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 확보 안 하고 그냥 칩만 있어가지고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에 그러면 경쟁력 있는 테크가 조금 부족하다면 아니면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그렇고요. HBM 소부장들도 바닥 대비해서는 30%에서 50%씩 이미 올랐습니다. 네. 그럼 그들이 조정받으면 2월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가격 조정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에너지 쪽 전력 관련된 부분들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발전소가 필요하고 발전소 중에서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지가 다르는데 석탄이 될 수 있고 네. 가스가 있고 원자력이 있고 뭐 태양광 풍력 등등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가스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자료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리면
700조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난리가 났죠. 지금 시장에. 근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쪽에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건데, 킨더 모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가스의 미드스트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을 하고 저장을 하고 뭐 이런 쪽을 생산하는 쪽이 아니라 중간 단계. 네, 중간 단계죠. 미드스트림.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수출 많이 하고 가스가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아지면 이 기업은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의 IR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그냥 숫자만 그냥 단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13 정도를 생산하고 수요가 있었다면 2029년도 정도 되면 2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 이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코멘트 달아놓은 페이지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건데 우리가 지금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 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이미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 천연가스 수요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만 여기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석탄을 운반하는 그 모양의 이모티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1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16%에서 20%씩 석탄 발전소는 조금 사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가 그 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는 지금 당장이지만 멀리 봤을 때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돌린다면 비싼 전기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원전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게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주들, 어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을 움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해외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추이를 보면 최근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0-30%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하기는 힘든 이유가 몇십 년 동안 원전을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뭔가 지금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잘하고 있던 애를 붙여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좀 뭐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특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잘 좀 갈등이 풀리는 이게 아마 원자력을 하려면 결국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행 작업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원자력 관련주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 무거운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15%씩 상당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네, 달라졌죠. 네. 그리고 뭐 작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BHAI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원자력 ETF를 가져온 건데요. 한번 보시면 시장은 재미없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도 우리 설을 앞두고 좀 지루한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미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꼭 하나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요, 사실은 지난 12월 달에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요 구간이거든요. 요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있죠. 네. 우리 계엄 이슈가 있었고요. 비상계엄, 그다음에 탄핵 이슈가 생겼고. 맞아요. 야, 그러면 이 정부가 약간 뭐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면 이 원전에 대한 드라이브는 어렵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교적인 네, 그렇죠. 네. 확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이 원전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가야 되는 방향성이고 미국이 결국엔 큰 방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산업이 중기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정치적인 뭔가 내부적인 이슈로 흔들릴 때는 지나고 보면 그죠? 기회구나. 물론 여기 당장 또 일이 닥치면 손이 잘 나가진 않겠죠. 근데 알고는 또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뭐였죠? 방산이었습니다. 그죠? 네. 방산도 보시면 그때 3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왜냐하면 방산도 정부 대 정부끼리 뭔가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V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원전 관련해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좀 뽑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원전이 몇 년 동안 우리도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숫자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인데 뭐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씩 올라오고 기관 투자가들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미 좀 방금 말씀드렸던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급하게 추격할 상황은 아니지만
설 연휴 이후에 혹시나 또 가격 조정이 오늘 조선처럼 네. 조선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받은 적 없었거든요. 근데 기회는 또 옵니다. 그래서 조선도 사실은 여기서 가격 조정 좀 더 오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는 조금 아직은 좀 기다리려고 생각 중인데 원자력도 아마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쪽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받아봤습니다. 이 많은 인프라, 뭐 전력 충원하려면 결국에 필요한 게 에너지 쪽이고 길게 봤을 때는 원전 쪽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대규모 인프라라고 한다면 이런 뭐 AI나 이런 쪽 말고 건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트럼프가 일기 때 네. 좀 이야기를 막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비서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건설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노후화된 도로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번에 LA 산불로 인해서 사실 그 지역은 다시 모든 걸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어쨌든 이러한 뭔가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국내에서 이러한 건설 뭐 장비라든지 사업을 하는 기업은 보면 안 되는 거죠.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이나 포지션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 하나만 보면 두산 바켓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두산 계열사지만 원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그걸 두산그룹이 인수를 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원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미국 쪽, 북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바켓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 기관 투자가들도 164억 샀고요. 그다음 HD 현대 인프라코, HD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아래쪽에 시가총액 1조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지역별 매출 구성 비중을 한번 보시면 신흥국이 가장 높죠. 그래서 원래는 인도, 중국, 사실은 굴삭기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 종목들이 거론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쪽도 신흥국들도 열심히 땅을 파고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여기 북미 요 비중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현대건설기계도 약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빠지지 않는 그러한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인프라 쪽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AI 이야기를 하다 보면 로봇이나 뭐 의료 AI 이런 쪽도 같이 그렇죠.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로봇은 사실은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 네. 취득 이후에 꽤 모멘텀으로 올라온 상태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관절이라든지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하이젠 RNM이라든지 최근에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움직인 것들 외에 최근에 뭔가 좀 모멘텀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면 고영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고영이 있고 최근에 5월 거래일 동안 340억이나 무려 기관 투자가들이 편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길래 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그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와 비교를 시장에서는 자꾸 하게 되거든요. 미국에 있는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최근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고영은 최근에 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계속 연일 최고치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0조.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뇌수술용 의료 로봇 고영이 FDA 승인을 받았는데 1조까지 왔는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2, 3일 동안 기관 투자가들 포지션 한번 보실까요? 네.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이 집중적으로 사서 이만큼 기관 투자가들이 편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 저렇게 사놓은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좀 플레이를 펼칠 것인지 AI 로봇 관련해서는 또 고용도 한번 눈여겨서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과 의료 AI 어떻게 보면 복합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고영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